재보선 다음 날 대통령실 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보시죠. 어제 재보선 있었죠. 대통령실이 11.6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현상 유지 수준으로 나온 만큼 의료개혁 등 핵심 현안의 국정기조는 변함없이 이어나가되 당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인들과 관련해선 국민 여론에 귀 기울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전날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곡성, 영광군에서 승리하면서 양당이 각자의 텃밭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 교육권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취재의 장나래 기자였습니다. 오늘 재보선 관련된 기사들 쭉 몇 개 더 보실 텐데요. 부산 금정 승리, 마냥 웃지 못하는 용산, 다음 주 윤한 독대 주목 보시죠. 국민의힘이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입니다. 야당이 불집힌 제2정권 심판론을 차단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전국적으로 불리한 여론 지형에서도 텃밭 수성에 성공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밤 대통령실은 선거 결과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입장은 선거 결과는 결과 나온 어제 밤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다음 날인 이제 오늘 입장, 아까 읽어드린 그 기사로 나온 거죠. 선거 막판까지 야당 후보와 박빙 판세로 안심할 수 없던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 금정구청장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이겼으면은 이거 상황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텃밭이니까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 대표가 여당의 전통 강세 지역인 금정구의 심상치 않은 선거 민심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선거 기간 내내 용산을 압박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로선 선거 승리가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명분이 되는 셈입니다. 실제 김 여사 문제와 관련된 한 대표의 발언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 왔습니다. 지난 9일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는 발언에 이어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12일에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언급하고 13일엔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발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도 있고 다른 기사들 쭉 있어서요. 그 선거 관련된 그런 기사들 분석 이런 것들 계속 보시죠. 취재의 이승준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쪽 상황도 잠깐 보시죠. 가슴 졸인 영광 낙승, 조국 호남 교두보 마련 실패. 전남 영광 곡성, 인천 광화에서 치러진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통 강세 지역인 영광과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3자 구도로 진행된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장세일 민주당 후보가 41.08%로 당선됐죠. 이석하 진보당 후보가 30%, 소기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어쨌든 졌기 때문에 혁신당 후보는 26.56%에 그쳤죠. 영광군수 선거, 여기 선거가 초반에는 혁신당, 중반 이후엔 진보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차례나 찾아가 지지를 호소할 만큼 접전 양상을 펼쳤지만 민심은 그래도 민주당이었습니다. 여기도 넘어가시고 취재의 김인도 기자, 손현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기사 또 보시죠. 정근식, 여기 이제 교육감 선거, 여기도 결과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늘 이제 그 선거 다음 날 입장 밝힌 부분이죠. 정근식 서울교육감 당선자, 학생 역량 어떻게 높을지 고민하겠다.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겠다는 소망이다.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학생 역량을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해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겠다. 정근식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교육청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취임 일성으로 교육 형평성 증대와 학력 신장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에게 강조했던 교육 양극화 해소와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우려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을 모두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진보 보수 양쪽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 상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육 정책에 있어서의 목표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이런 약간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밝힌 거네요. 최종 투표율이 23.4%였죠.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었는데 이 서울교육의 대표성을 이렇게 낮은 투표율로 지닐 수 있겠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당선증을 직접 수령하고 곧장 서울시 교육청으로 출근해 교육감직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취재 신소윤 기자였습니다. 이어 금정승리 평가 따로국밥, 친한 한동훈 효과, 친윤 텃밭 효과. 금정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가지고 친한과 친윤 사이의 기류 관련된 기사 잠깐 보시죠. 국민의힘이 16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구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승리의 공을 놓고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친한계는 한동훈 효과를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정권 심판 기류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던 거를 한동훈 효과로 극복한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네요. 친윤계는 텃밭을 지켰을 뿐이라고 의미를 깎아내렸습니다. 친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 승리 요인에 대해 한 대표가 이른바 여당 내 야당 노선을 아주 공개적으로 명확하고 선명하게 표방했는데 전통적인 당 지지층들도 굉장히 많이 동요하고 이탈하고 침묵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한 대표의 그런 자구책에 나름대로 마음을 주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며. 그는 또 한 대표의 김 여사 관련 대응 기조는 계속되느냐, 이런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선거 이기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은 비판하면서 김 여사 방탄을 자처하게 된다면 이것을 국민들께 어떻게 보이겠냐. 이건 아니다.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대남 명태균 파동으로 상징되는 김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6개월 전 총선에서 회초리를 때린 국민이 그때보다 국정 상황이 더 엄중하고 심각해졌음에도 지지해준 이유를 의미를 엄숙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윤 쪽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보시죠. 장예찬 전 최고위원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거의 뺏긴 적이 없는 보수 강세 지역 텃밭을 이겨놓고 누구 때문에 이겼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오만해 보일 것 같다라면서 국민들 보시기에 오만해 보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오만하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정부 일하라고 탄핵하지 말라고 텃밭을 지켜주셨다면 더 낮은 자세로 정부와 협조하면서 당정 갈등보다는 어떻게 하면 당정의 신뢰를 회복할까 고민해야 된다. 텃밭 수성을 계기로 당정 갈등을 더 심화시키려 든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매서운 채찍질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여기도 또 친윤이죠. YTN 라디오에서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전통적으로 우리 당의 텃밭이다. 그래서 방어를 잘했다. 만약 선거에 패배했으면 또 다른 비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걸 봉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한 대표한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됐다. 이 정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는 한 대표가 63%의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의 뜻은 한 대표가 대통령과 맞서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가 용산과 각을 세우면서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 63%의 의미를 되새겨서 당정 화합을 위해 같이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취재의 손현수 기자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혁신당 얘기 잠깐 짚고 넘어가시죠. 호남서 민주당 높은 벽 절감, 지역주의 넘을 가능성은 확인. 그러니까 뭐 부산 금정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서의 민주당의 승리도 그렇고 하여튼 거대 양당이 모두 그 텃밭을 잘 수성한 것으로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남 영광 곡성에서 한 달 살이를 하며 호남 교두부 확보에 공을 들였던 조국 혁신당 대표가 17일 영광 곡성 재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희가 부족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혁신당은 내심 당선을 노린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진보당에게까지 밀려 3위로 주저앉았고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도 지역 여당인 민주당의 높은 벽을 절감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당의 이번 재보선 성적표를 두고선
대도시가 아닌 호남의 농촌 지역에서 민주당과 경쟁 구도를 만들고 의미 있는 득표를 기록한 것 자체로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견이 있는 거죠. 비례대표 정당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취재의 김인도 기자였습니다.